나이 들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편해지고 가까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대화는 줄고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죠. 왜 이런 걸까요? 김 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이제야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설렘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을 기다렸지만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내려와라. 손주들 보고 싶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엔 바빠요. 저희도 일정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부르지 마세요. 김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자니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부담스러운 아버지로 보였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더 씁쓸했습니다. 여보, 요즘 애들도 힘들잖아요. 우리 기대를 좀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박 씨는 딸 부부가 맞벌이로 바쁘다 보니 손주 돌봄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애들 키우기 힘들지? 하고 웃으며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고마운데요. 저희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너무 간섭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제 애들에게 필요 없는 건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온 적은 없으셨나요? 나는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라는 서운함,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모 세대는 돌봄을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지만 자녀 세대는 때로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3, 40대 자녀들은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미국 심리학자 머레이 보웬의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일정한 심리적 거리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간섭이 되고 너무 멀면 단절이 되죠.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시청자의 경험담입니다. 아들에게 밥은 잘 챙겨 먹니?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짧습니다. 네, 알아서 해요. 이럴 때 부모는 섭섭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사소한 잔소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막아서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내가 관심을 보였을 뿐인데 왜 자꾸 멀어지지? 라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집착과 간섭으로 흐르면 자녀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존중과 자유로 이어질 때 자녀는 다시 부모 곁을 찾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라는 사인일 뿐입니다. 이제 부모는 잘 키우는 부모에서 잘 지내는 부모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잘 지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기 살기로 키웠습니다. 학원비 내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거리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왜 함께 웃는 시간이 이렇게 적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정미자 씨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넘는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전세금 5천만 원. 내 노후는 없어도 좋다.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된다. 이게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뒤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투는 미안함보다 거리 두기에 가까웠습니다. 정 씨는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잘 지내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걸까? 손 씨는 은퇴 후에도 아들에게 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회사 생활은 상사 눈치 잘 봐야 돼. 아빠가 사회생활 40년 해봤으니 아빠 말이 맞아. 하지만 아들은 점점 대답을 줄였습니다. 아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결국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손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들을 키우려는 마음으로 대했던 거구나. 잘 지내는 법은 배운 적이 없네. 부모의 잘 키우려는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자녀에게는 끝없는 평가와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가족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 역할 전환기라 부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역할도 교사에서 동반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여전히 성적 챙기던 시절의 방식을 반복합니다. 결국 부모는 잘 키우는 법은 알지만 잘 지내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정신분석가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짧은 한마디가 수십 마디 충고보다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모가 내 방식을 고집할 때 관계는 멀어지지만 부모가 내 방식을 존중한다고 말할 때 관계는 다시 가까워집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퇴근 후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나이 땐 다 그랬어. 참고 견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내게 털어놓아줘서 고맙다. 그날 밤 아들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얘기 들어줘서 고마웠어. 단 한 번의 대화 태도 변화가 수십 년 쌓인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칭찬과 인정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충고와 지적이 더 많으신가요? 부모의 역할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어떻게 성공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평생 함께 웃으며 지낼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부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했던 모든 말이 자녀에게는 상처였다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잔소리가 정작 아이 마음엔 비난으로 남아있다면요. 왜 부모의 사랑의 언어가 자녀의 귀에는 그만 좀 하라는 잔소리로 들릴까요? 박영자 씨는 딸이 퇴근하면 전화를 걸어 챙겼습니다. 밥은 먹었니? 회사는 어때? 남편은 잘해주니? 하지만 어느 날 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물어봐요. 저는 상담받는 기분이에요. 엄마는 제 편이 아니라 제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 같아요. 순간 영자 씨는 전화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왜 얘는 나를 신문하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지? 그날 밤 휴대폰을 붙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상처를 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종수 씨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인생 선배로서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직에서는 버티는 게 중요하다. 눈치 잘 보고 실수하지 마라. 아빠가 사회생활 30년 했으니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아들은 날카롭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아버지 얘기 들으면 더 힘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순간 김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자식에게 거절당하는 존재가 된 건가?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돕는다고 한 말인데 얘에겐 독이었구나. 부모는 조언이라고 믿지만 자녀는 간섭과 비난으로 듣습니다. 부모는 관심이라 생각하지만 자녀는 신문처럼 느낍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 바로 그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충고를 3번 이상 할 경우 자녀는 대화를 끊고 회피할 확률이 급격히 증가. 부모가 공감을 3번 이상 할 경우 자녀는 스스로 고민을 풀어낼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짐. 즉, 부모의 3번의 경청이 수십 번의 충고보다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보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하겠니? 사람들 다 너 싫어할 거야.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못마땅해 하잖아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문 앞에서 몇 분을 서성이다 노크조차 하지 못한 채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진 것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속삭임. 내가 괜히 말했나?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벽이 될 줄은 몰랐어. 여러분은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1. 내가 잘못했어. 내 말대로 해. 2. 내가 힘들었구나. 들어줄게. 댓글에 1번인지 2번인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는지는 평생 기억한다. 부모의 충고는 금세 잊혀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면 그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부모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저 옆에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고 들어주는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의 금지 행동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단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평생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말이 정작 아이에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녀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의 금지 행동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숙 씨는 아들이 집에 오면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살은 또 왜 빠졌니? 회사는 괜찮니? 처음엔 아들이 대답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응, 몰라. 어느 날 아들이 결국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집에 오면 숨 좀 쉬고 싶은데 엄마랑 얘기하면 더 답답해요. 이영숙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잔소리는 자녀에게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신으로 각인되는 것이죠. 박성호 씨는 딸에게 늘 다른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내 친구 민지는 집 샀다더라.
넌 언제쯤 결혼할 거니? 사촌 동생은 승진도 했다는데 넌 아직 이 모양이니? 처음엔 딸이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앞에만 서면 제가 초라해져요. 저는 그냥 저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그 순간 박성호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는 자극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마음을 이렇게 짓눌러 왔구나. 비교는 자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넌 아직 부족하다는 낙인으로 남아 평생 관계의 상처가 됩니다. 최영자 씨는 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엄마한테 그렇게 대답해? 너 같은 애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딸은 울며 방을 뛰쳐나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최영자 씨는 거실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왜 나는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해서 아이를 이렇게 밀어냈을까? 감정 폭발은 자녀에게 나는 언제든 너를 상처 줄 수 있다는 공포를 남깁니다. 자녀는 부모와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들죠.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가장 자주 하시나요? 한 잔소리를 멈추지 못한다. 이 비교하는 말이 습관처럼 나온다. 참 화가 나면 감정을 참지 못한다. 댓글에 숫자로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이 다른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짐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가시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잔소리, 비교, 화내는 말. 이 작은 가시들이 쌓여 자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와 평생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잔소리, 비교, 감정 폭발, 이 세 가지만 멈춘다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자녀가 평생 기억하는 부모는 두 부류입니다. 늘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부모,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부모. 무엇이 이 두 부모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김순애 씨의 집에서 손주가 놀다가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순간 모두가 당황했지만 순애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해. 소중한 물건이니까. 며느리는 난감해하며 사과했지만 순애 씨는 오히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이 다 추억이 되는 거야. 대신 다음번엔 더 잘 지켜보자. 그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릴 때도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제 아이를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네요. 온화함 속에서도 필요한 순간 단호함을 잃지 않는 태도. 이런 부모는 세월이 흘러도 존경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남수 씨는 손주가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애를 그렇게 못 가르쳐서야 되겠어.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굳히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습니다. 남수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다 애를 위해서 한 소린데 왜 다들 등을 돌리는 거지? 온화함을 잃고 화와 지적으로만 대하는 부모. 이런 부모는 결국 존경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성지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화하게 감정을 다스리되 필요할 땐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 이것이 자녀에게 안정감과 존중을 동시에 줍니다. 순애 씨는 자녀에게 자주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같이 밥 먹자. 엄마 얘기 듣고 싶어. 반면 남수 씨는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겨우 받더라도 아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습니다. 아버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두 부모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쌓인 태도와 말습관이 노년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존경심이다. 돈이나 유산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존경심은 자녀의 기억 속에 부모의 삶이 끝난 후에도 남습니다. 자녀가 평생 존경하는 부모는 늘 옳은 부모가 아니라 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부모입니다. 오늘 하루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것이 존경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웃지 않으면 자녀는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불행은 자녀의 짐이 되고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날개가 됩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했다고 말하는 부모. 하지만 정작 자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엄마, 아빠가 불행해 보이면 나도 마음이 무거워요. 박정자 씨는 혼자 사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냈습니다. 딸은 늘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요.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정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걱정 안 해도 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 행복하게 사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본보기가 됩니다. 반대로 김철수 씨는 은퇴 후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한숨을 쉬며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안 찾아오니? 아빠는 이제 살맛이 안 난다. 처음엔 아들이 위로했지만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오는 건 차가운 안내 음성뿐.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철수 씨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에게 짐이 된 걸까? 불행을 짊어진 부모는 자녀에게 심리적 짐이 됩니다. 가족치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안정감을 얻는다. 부모가 스스로 삶을 즐기지 못하면 자녀는 늘 죄책감과 부담을 안고 삽니다. 반대로 부모가 작은 일에도 웃고 감사할 줄 알면 자녀는 편안히 부모 곁을 찾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애써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 부모가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작은 행복을 가꾸는 모습은 자녀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존경은 희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정자 씨의 집은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밥상을 나누며 대화했습니다. 반면 철수 씨의 집은 점점 적막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전화를 핑계로 늦게 오거나 잠시 들렀다가 금세 떠나버렸습니다. 두 부모의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태도와 작은 말, 작은 습관이 노년의 풍경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성공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자녀가 평생 기억하는 부모는 희생만 한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게 살며 자녀에게 힘이 되는 부모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아침 햇살을 즐기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고 이웃과 웃으며 대화하세요. 그 모습이 자녀에게 평생의 위로이자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부담 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힘이 되는 부모입니까?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삶에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